훈남 배우 김선호,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따뜻한 남친 이미지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미소, 세심한 배려, 드라마 속 다정한 모습. 팬들은 그를 완벽한 이상형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우리가 알던 김선호일까요? 폭력 연애, 강제 임신, 팬 선물 투척, 동료 욕설.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스타가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완벽한 이미지 뒤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팬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민낯.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건의 전말과 그가 남긴 흔적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인 연예계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선호는 198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장명소에서 호선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이 다소 여성스러워서 부모님의 고민 끝에 순서만 바꿔서 김선호가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10대 시절에는 반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조차 어려워했으며 매우 내성적이며 낯가림도 심했습니다. 배우가 어릴 적부터 간직한 꿈은 아니었으며 고3 때 친구를 따라 입시학원에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연기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격도 변화했습니다. 2009년 연극 유부인고임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계에서 배우로 조금씩 내공을 쌓은 김선호는 활동 반경을 방송계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드라마 데뷔작은 2017년 KBS 드라마 김과장으로 극중 격리부 막내 사원 선상태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같은 해 MBC 드라마 투캅스에서 사기꾼 공수창 역으로 호평을 받아 2017년 12월 30일 MBC 연기대상에서 투캅스로 신인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TVN 드라마 100일의 난군님에서 현감 정재훈 역을 맡아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MBC 단막극 미치겠다, 너 때문에 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9년 12월 8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KBS TV 주말 버라이어티 예능 1박 2일 시즌4의 고정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일명 예, 또로 불리며 예능에 입문했고 동시에 인지도 또한 상승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KBS 연예대상에서 쇼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부터 방영한 TVN 토일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아 투덜거리면서도 해줄 건 다 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캐릭터를 통해 여심몰이를 했습니다. 매우 호평을 받았으며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첫 방송 전날인 62만 명에서 두 달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한국 커뮤니티와 일부 아시아 지역에 걸쳐 역대급 서브 남주라는 평을 들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자체의 객관적인 흥행 성적을 봤을 때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한 작품은 아니지만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서서히 탄탄한 한류 팬층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각종 커뮤니티 등지에서 많은 입소문을 타면서 2020년 라이징 한류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조명 후 곧바로 연극 얼음 준비에 나서며 1년 만에 브라운관에서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1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1년 1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2021년 8월 28일부터 방영한 영화 홍반장의 리메이크인 TVN 토일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두식 역을 맡았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는 최고 시청률 12.7%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16주 연속 탑10에 오르는 등 다시금 인기몰이를 했고 이를 증명하듯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1년을 빛낸 탤런트 조사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극장의 간판 화가 박충섭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인 연기에 특화된 직선적 돌직구 순정남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을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아버님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의미의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그를 완벽한 따뜻한 남자친구라 믿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이야기는 단 하룻밤 만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찬란한 황금기가 김선호의 민낯을 폭로하는 한 게시글로 인해 순식간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17시 32분에 전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낙엑스테를 강요했다는 배우 K에 대한 게시물이 네이트판에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폭로글에는 강요 끝에 결국 아이를 낙엑스테하게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혼인빙자와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했으며 주변인들의 험담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오전에는 김선호의 사진을 모자이크한 기사 등 K배우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뉴스랭킹 상위권을 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이트판 온글은 350만 뷰를 돌파하며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스포츠 경향에서는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발언을 인용해 배우 K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이진호는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은 이미 9월부터 여러 언론사들에서도 입수에 취재 중인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와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폭로글이 올라온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진호에 의하면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언론사와 소통이 잘 되는 곳이었으나 사건이 터진 뒤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9일 오전 9시 20분경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첫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진호는 유튜브를 통해 본인이 취재한 결과 폭로글을 100% 믿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폭로자가 실제로 김선호와 연인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로자의 정체가 밝혀지면 김선호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체라는 것이 폭로자의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포티비에서는 폭로자의 정체가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방송가에서 활동한 방송관계자 출신 인플루언서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10월 20일 오전 김선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으로 폭로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또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21일 20시경 폭로자는 폭로글을 수정해 게시글 앞에 사과를 받았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다. 곧 글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폭로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무분별한 신상 공개 및 위험으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경 디스패치에서 폭로자의 폭로의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디스패치는 기사를 통해 폭로자의 정체가 최영아임을 밝히고 김선호와 최영아 지인 다수의 제보, 카톡, 사진 등을 제시하며 김선호가 일방적으로 최영아에게 나객스테를 종용한 것이 아니며 두 사람의 합의 후 나객스테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나객스테 이후 김선호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최영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선호 측에서 먼저 결혼하자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나객스테 이후에도 부모님을 소개하는 등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임신 때문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의 계속되는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선호의 소속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0월 26일 오후 6시경 폭로자 A씨의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버 이진호는 녹취록 당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추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자신과 A씨가 이혼 소송 중일 당시 A씨가 겉으로는 이혼을 반대하면서 뒤로는 3명의 남자와 외도를 했으며 A씨가 집에 남자들을 불러 잠자리를 가졌고 그 모습이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바람 상대만 3명인 것입니다. 법원에 이 비디오를 증거로 제출했더니 판사가 바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 함께 A씨에게 결혼 전부터 스폰서가 있었다는 점, A씨의 친정에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되돌려받으려면 소송이 더 길어진다는 말에 포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녹취 영상에 놀라워한 한편 이진호가 김선호의 실명을 공개해 사태를 키워놓고서는 이제 와서 피해를 받을 대로 다 받은 김선호에게 유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면서 기자이면서 이슈만 쫓는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10월 29일 유튜버 이진호가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 최영아가 임신 중절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자정 무렵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풀 이재훈이 5인 이상의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최영아로 추정되는 여성이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호는 이 영상은 최영아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그 당시 김선호와 교제하던 시기로 여자친구분이 임신 중절로 아픔을 겪었다고 말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힘들고 아픈 시점이라고 했지만 영상에서는 상당히 밝은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일 디스패치에서 7월 김선호가 나객스테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두 사람의 카톡을 보도하는 단독 추가 기사를 냈습니다.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통해 나객스테 시술 이후 김선호가 돌변했다는 최영아의 주장과는 달리 김선호가 대화 내내 책임, 가족, 결혼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책임을 지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별 후 김선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폭로를 예고하는 동시에 최영아가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폭로자는 여론 반전 이후 잠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김선호 역시 추가 입장 없이 조용한 상태인데 그가 무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폭로 당시 큰 충격을 받아 이대로 연예계 생활을 전부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신기한 건 지금 나서는 분들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의 친구분이다. 5에서 6명의 절친들이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전 여자친구가 김씨와 나눈 문자를 언론사에 제보하며 이들은 김씨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6일 디스패치의 기사가 나온 이후 김선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던 여론이 다소 반전되었습니다. 김선호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일부 형성되며 사람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가 잇따르고 김선호 또한 갯마을 차차차 스태프 아역배우 대학 동기 지인 등이 미담 혹은 폭로가 연이어 나오면서 김선호 지지 측과 폭로자 지지 측의 공방이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11월 1일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어 폭로글의 대부분이 거짓임이 드러난 이후 대다수 여론은 김선호에게 다시 호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낙엑스테 종용 행위, 동료 비하 등 핵심 주장들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아지며 전 여자친구의 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영아의 폭로글 이후 추가로 제기되었던 대학생 시절 인성 논란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촬영 밥에서 이물질이 나와 김선호가 정색했다는 폭로 또한 반박을 통해 당시 나온 이물질이 단순한 이물질이 아닌 스테이플러 심이었고 정색은 김영욱이 했으며 김선호는 조심하자고만 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스테이플러 심이 밥에서 나올 정도라면 오히려 정색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김선호 스캔들은 연예계에서 여론과 SNS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연예인을 판단하며 어떤 정보든 믿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김선호가 스캔들 이후 완전히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중은 일어난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른 흥미로운 연예계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